아니 그래도 요건 들어봐야 됩니다. 현장 막정 막후 오늘 네. 어떤 키워드를 장 선배 준비해 줬습니까? 네, 제가 골라온 그 키워드는 독자 행보입니다. 네. 독자 행보. 독자 행보. 네. 네. 그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달라졌어요. 아, 네. 달라졌다. 예. 네. 그동안에는 뭘 해도 그 계속 대통령실 눈치나 보고 김건희 여사에게 싫은 소리는 못 하고 필요할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폴더 인사나 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연거푸 이어진 만찬에서 패싱 당하고 이러면서 좀 지금 상황이 여의라지 않으니까 새를 규합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만찬도 20명 모아서 원내 만찬도 하고 그다음에 원외에서 90명을 또 모아서 별도로 모임도 하고 필요할 때 민심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맞아요. 이제 네. 워딩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아갈 결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정적인 장면은 원래 여당 대표는 대통령 순방할 때 반드시 그 환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죠. 네. 대체로 가죠. 그 상당히 결례고 무례한 거거든요. 여당 대표가 특별한 이유 네. 없이 물론 이제 부산 선거 지원 유세가 이유였긴 합니다만 그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이는 매우 나빠졌다. 그러니까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이고 서로 준 게 많아서 저 사람들은 사실 운명 공동체여서 지금은 헤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만날 거다. 그리고 그것은 사건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검찰 주변에서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확실히 칼 뺄 결심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달갑게 보는 것보다는 고깝게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한 것 같습니다. 왜 20명만 모아 108명 다 모으지? 당대표인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20명 모았다고 자랑하는 게 지금 그게 리더십이냐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20명이 됐든 원에 90명이 됐든 한동훈 대표가 결심을 해서 민심을 대변하겠다라는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친한계 국회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재의결 때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예시하거나 암시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감 과정에서 사실상 김건희 국감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우후죽순 더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왔을 때 11월,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국정감사가 끝나고 민주당이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선택이 시작될 수 있겠다. 근데 반면 개혁신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 때 20명 모아서 하지.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할 때 했어야지.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제가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 20명 불러모으고 만찬한 거에 그치지 않고 어제는 이제 국회에서 했죠.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 등으로 민심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심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 보통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할 시간이 왔다는 건 이제 다른 위원장 발언이었던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나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따르겠다. 이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지니까 응답한 거죠. 밑에서 이제 다른 당협위원장들은 이제 결심하실 시간입니다. 엎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를 믿고 따라달라. 나는 결단코 민심 편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형식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어떤 일종의 어떤 걸기대회 같은 이런 멘트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니까 속사정이야 어땠는지 모르지만 언론에는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는 뭐 결심하려는 것 같고 걸기대회하고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의 이 지금 집권 세력이 묘하게 판이 짜여지는 게 원내와 원외의 어떤 세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 아주 기묘한 양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뛰어들기 시작해서 윤한 갈등을 정면으로 보도하고 김대남, 명태균 기사를 이제는 소 닭 쳐다보듯 하던 공중파 레거시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 네. 채널 A 같은 종편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 TV조선도 기사가 나온다는 거.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꽤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고 정치의 판이 흔들리고 있구나. 네. 이런 어떤 그 평가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독자 행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전략적으로는 특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여태까지 국정을 농단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아첨아부하면서 개인의 영달만 추구한 간신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표적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번에 보건복지부 차관이었다고. 근데 미동도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의대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러는데 딱 그 대통령 부분은 저 여사 부분은 특검 사안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검 사안은 아니지만은 용납하기 어려워. 그 김대남 씨 그 저기 뭐냐 공격 사주도 조사하다 보면 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데서 이제 그동안에 이 국정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간신들을 응징하겠다는 이런 중간단위 작전술. 그러니까 특검은 전략이고 네. 전략보다 아래에 있는 게 작전술이거든. 이것도 같이 가주면은 아마도 저기 뭐냐 그 원외위원장들이 이렇게 열기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대통령 면전에서 썩은 환보를 다 도려내라. 저 간신들이 대통령 내외에 가려운 곳을 살살 긁어주는데 그 손톱엔 독이 묻어 있다. 전부 쳐내라. 완전히 정부를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재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멸입니다. 이렇게 한번 통첩을 해서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완전한 쇄신 그걸 하고 여사는 저 어디 뭐 불교계가 화낸다 그러지만 백담사로 가든지 통도사로 가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어떤 걸 해가지고 다시 희망의 불꽃을 살리고 회복하시라. 네. 이 직언을 한번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한동훈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저기 새롭게 태어날 본인의 수 있는, 존재를 네. 빌드업 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에요. 뭐 언론 나가 얘기하는 거 쉽지 뭐 100명 불러 모으는 것도 쉽고 뭐 나중에 특검 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진짜 정치인이라면 이걸 먼저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 하는 거지. 그런데도 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는 거지. 아니 한동훈 정치권에 이제 두 가지 설이 돌아요.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칼을 빼서 올해 안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 스스로 대권 주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분명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설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김옥균 프로젝트는 지금도 재가동 중이다. 김옥균 프로젝트. 네, 김옥균 프로젝트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저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맞아요. 소위 이제 친윤계 후보들이 이제 3일 천하로 끝내버리겠다라는 건데 3일 천하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3개월 천하였다. 3개월, 7, 8, 9. 3개월이다. 7, 8, 9, 3개월이다. 네. 그래서 10월 재보선 지나면 이제 한동훈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10월 재보선 성적이 매우 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써 기소가 됐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네. 사실상 안상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민주당 후보보다는 거기가 높다고 하니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야권이 단일화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호남이야 뭐 당연히 야당의 이제 굳은 자 비슷한 네. 것이고요. 뭐 조국혁신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그건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적이 매우 안 좋다. 그러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딱 한 석 가지고 김기현 대표 물러났다. 맞아요. 네. 근데 무려 4개 의석에서 4대 빵이다. 그러면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견디기가 어려운 성적표다. 따라서 10월 재보선 이후에 김옥균처럼 사라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가설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세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스스로 전국을 리드하고 정리해 나가는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모습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옥균의 길 아니냐 이런 관측이 국민의힘 주변 보수 진영에서는 우세하고 야권 진영에서는
한동훈이 이번에 확실히 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지켜보시죠.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니 근데 친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복심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신지호 전략계 부총장의 말이 되게 놀라웠는데 되게 세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죠. 검찰이 지금 불기소할 거라는 보도가 이어지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불기소하면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해잖아요. 원해인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동훈 대표가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를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검찰에 오랫동안 적을 담은 사람인데 검찰의 처분을 두고 이렇게 공당의 대표의 측근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를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원외와 원내 대립처럼 이상하게 보인다. 이런 부분들도 아주 특이한 공당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여당에서는. 그래서 어떤 혁신적 원외가 어떤 보수적 원내를 압박하는 이런 구도가 자꾸 반복되고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권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그렇죠. 시험대에 오르는 거고 상당히 엄중한 사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자꾸 이렇게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특검안을 수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윤석열이 벌인 한동훈을 누가 챙겨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챙겼어요. 여야 영수회담도 해주고 지구당 얘기하니까 그거 받아주겠다고 또 제3자 특검 얘기하셨지 않냐 그러고 그것도 받아주고 어떻게 보면은 금투세도 받아주고 한동훈 대표가 뭔 얘기하면은 용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쪽에서 메아리가 항상 울렸다니까. 네. 지금까지.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버리면 내가 품어주마.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정치판이 새로 짜여지는 건데 이건 참 윤 대통령으로서는 저렇게 정치를 못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지새끼를 말이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친윤계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공식적인 스피커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중진 중에 한 명인데 그 지난번에 만찬 모임을 두고 대동단결을 해도 부족한 지금 이런 개파 모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그 이후의 양상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스피커가 이렇게 길을 터놓으면은 우르르 달려가야 되는데 일단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안 거. 보이죠. 그리고 지금 당 윤리위는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게 이준석 전 대표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위원회 구성이 이준석 대표 때는 엎어버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친한계 사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동훈 체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윤계도 참 면구스러운 게 아니 그 한동훈 대표 제외하고 추경호 원내지도부만 별도로 불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자기들끼리는 또 대동단결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한동훈 대표가 화가 나죠. 빡치죠. 아니, 저는 그런 건 이신점심으로 자기들도 대동단결을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저격할 것이 아니라 원내에서 오랫동안 구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으로 갈 때까지 뭘 했냐 이거예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여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극간대로 갈라져서 싸울 때 윤활유 역할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나서서 아예 그러지 말고 대통령도 이제 이렇게 양보하시고 한동훈 대표도 너무 이렇게 각세우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국립인보가 아니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제 접창제와 윤활유 역할 하나도 안 하다가 한동훈 대표 완전히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의 중진 정치가 매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옛날에는 말이에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하고 남북화해하니까 그때 민병돈 육사교장이 노태우 대통령을 쳐다보고 경례를 안 해버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인관식에서.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육사교장 축사에서 뒤에 앉아있는 대통령을 까버렸어요. 그러면서 생도는 누가 적인지 똑바로 알아라. 물론 사고는 꼴통이지만은 그땐 기백이란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용갑 총무처 장관이 장관직 내던지면서 싸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전두환 노태우를 이어지는 그 군사 정권의 생명력은 끈끈한 그 동지의 의식에다가 누가 삐뚤어가면은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 직언하는 구조가 작동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수 정권 우리가 쭉 보면은 이제 그 뒤에 김영삼 또 이명박 박근혜 때 오기까지 항상 이 정통 보수의 그 어떤 신념과 가치 뭐 이런 걸 누군가는 주장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비실비실해질 때는 또 그 사람들이 나서기도 하고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동훈이 어찌어찌 할까. 우리 지금 얘기해서 이게 얘기의 전부예요. 지금 집권 세력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건 세대 교체의 실패입니다. 맥이 끊긴 거예요. 그 정통 보수의 어떤 자기들의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 옛날에 그 유능했고 주류 의식을 가진 보수의 맥이 지금 끊어진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남은 건 뭐냐면 소인배들 어디서 저기 잡배들 이렇게 해가지고 얼기설기 모여가지고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줘 봐요. 개떼 하이에나 다 몰려 들어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그냥 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번에 김건희 외척 세력하고 윤핵관 황관 세력이 총선 때 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대남이란 인물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먹을 거 있어봐요. 개떼같이 달려들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담한 보수인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는 이종찬 전 안기부장 이번에 광복회장 같이 그런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머리 들이받고 싸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노태우 대통령하고도 그렇죠. 싸우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만 유지하는 아주 초라한 보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사태를 통해서도 아무런 교훈도 없었던 겁니다. 2016년에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국정농단이었고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속에서 새로운 보수를 태동시키고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신용만 한 거예요. 이준석 잠깐 앉혔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꼬았잖아요. 후보를.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민주당에서 사실상 꼬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아들을 꼬았는데 알고 보니 이 아들이 외국인이야.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집권 초부터 기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윤석열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회적으로 웅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급기야 지금 명태균을 통해서 김대남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장악이 되고 있고 실제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칼럼을 통해서 확인되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수석들 다 앉혀놓고 그 면전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책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서 이러고 저러고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그건 사실로 보셔야 될 거.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으면 자신들이 성찰을 하고 뭔가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선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영남 보수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제 PK는 뒤집어질 거고요. TK 하나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TK 지역당으로 굉장히 초라한 보수로 괴멸적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동훈 욕하고 뭐 우리가 뭘 잘못했어. 대통령실 취재하면 참모들이 기자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뭘 사과하라는 건데 사과 그래 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도 뭐 문자 일십을 했네 어쩌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뜻도 의지도 없고 대통령실 참모들 가운데 그 누구도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이거 최소한 국민들 보기 민망하니까 사과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라고 진언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망한 거죠.